네, 제 뒤에 보이는 모습은 오늘 오후 제보자가 직접 제주도의 오후 현지 모습을 찍어서 보낸 모습입니다. 굉장히 높은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요. 이 북상 중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가까워지면 얼마나 더 강해진 비바람이 불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태풍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비 방법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대구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대구는 비가 좀 오락가락하는 정도이고요. 바람이 강하다는 것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흰남도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는데 이 언제쯤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이 태풍이 왔다는 걸 느끼려고 하면 바람이 강해져야 되는데요. 태풍의 어떤 강풍 영향대라고 하면 풍속이 초속 15m 이상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태풍 중심으로부터 약 한 40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폭풍 정도라면 초속 25m인데 이것은 태풍 중심으로부터 한 180에서 한 200km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강풍을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는 태풍이 서귀포에서 남쪽으로 남남서서 방향으로 약 한 200km 남짓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우리나라와 조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밤 정도 되면 그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 새벽 1시 정도 되면은 가장 근접하게 되고, 그리고 육상에 태풍 중심이 상륙하는 경우도 내일 7시 정도이니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이런 시간대에 매우 바람이 강해지고 비도 세차게 내리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흰남노가 북상 중인 바다의 수온이 예년보다 조금 높다, 1, 2도 높다 이렇게 들려오는데 뜨거운 바다를 지나면서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보다 더 강해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렇죠. 태풍이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강해지려고 하면은 표층 수온이 27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표층 수온을 보면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그 30도 가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태풍이 지나갈 때가 되면은 표층 수온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큰 파도가 생길 때 수심 깊은 곳 한 30에서 50m에 있는 깊은 물도 표층으로 끌어올려서 같이 혼합이기 때문에 수온이 많이 약화됩니다. 그래도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도달하기까지도 태풍의 세력이 유지될 수 있는 기준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 태풍이 부산을 빠져나가서 동해로 넘어가게 되면은 동해의 경우는 수심 50m 밑에 수온이 남해안보다는 10도 정도 낮은 15도 정도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울릉도를 지나서 동해 먼바다로 빠져나갈 때는 빠른 속도로 태풍이 약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초 예상보다 흰남노의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하는데 이 이동 속도가 빠른 것이 피해가 큰지 아니면 천천히 가는 게 훨씬 더 피해가 큰지 어떻습니까? 예,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상당히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 태풍 루사가 동해에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강릉에 약 870mm 하루에 큰 비가 내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9월 달에도 강한 태풍이 올라오다가 상하이 앞바다에서 사흘간 머무는 바람에 제주도에 큰 비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태풍의 피해는 태풍이 위치할 때 그때 피해를 보기 때문에 태풍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태풍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태풍의 크기를 이제 기상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번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를 거의 덮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의 크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영향을 안 받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태풍의 그 풍속 15m 이상 되는 영역이 중심으로부터 400km, 그리고 25m 이상 되는 게 한 200km 정도 되기 때문에 경기도 남부 이남 지역은 전부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강풍대 영향도 대전으로부터 해서 대전 남쪽 이쪽은 이 폭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크기와 위력을 갖고 있다라고 본다면 뭐 경로 이런 걸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태풍이 진행해 갈 때 우측 절반을 위험 반원, 그래서 풍속이 상당히 강하고 좌측 반원은 상대적으로 풍속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태풍 이외의 바람, 저 북태평양 고기압 바람 이런 것들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위험 반원의 경우에는 태풍 자체의 바람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바람이 일치하기 때문에 풍속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일반 풍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태풍의 바람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일반 바람은 남에서 북으로 가기 때문에 역풍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약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좌측의 경우에도 티벳 고기압이 태풍의 좌측의 풍속도 상당히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반응 쪽하고 좀 안전 반응 사이에 풍속의 변화가 상당히 작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제 태풍이 밑에서부터 생성돼서 올라오다 보면 조금씩 세력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커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보통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는 북위 15도 정도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일본을 넘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되면 해수 온도가 지금 시절 되면은 한 27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태풍이 바다에서도 점점 약해지면서 우리나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남해안까지도 태풍을 강화시킬 줄 수 있는 기준이 27도를 훌쩍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약화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까지도 매우 강한 정도의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 울릉도를 빠져나갈 때까지도 강한 수준의 강도를 유지합니다. 이것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제주도에 나가 있던 현장 기자의 얼굴에 때리는 비가 오히려 아프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바람의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흰남노 매우 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 강한 겁니까? 지금도 순간 최대 풍속은 한 49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한 초속 50m 정도 잡고 풍압 계산을 해보면 한 250파스칼 뭐 이런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비유해서 얘기를 하면은 네. 이 하늘에서 쌀포대 20kg짜리가 제일 큰 거죠. 시중에서 파는 게. 그보다 더 무거운 한 25kg짜리 쌀포대를 하늘에서 떨어뜨렸을 때 그게 땅에 팡 하고 부딪힐 때의 충격, 그 정도의 풍압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큰 풍압이 오게 되기 때문에 기차가 탈선할 수도 있어서 이제 기차의 운행 시간도 바꾸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바람도 무섭지만 비는 얼마나 오겠습니까? 예,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것은 한 시간에 오는 강우량이 100mm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많이 오는 곳은 24시간 동안에 400mm 이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면은 이번에 8월 8일에서 9일 사이에 서울 강남에 내렸던 폭우가 있었죠. 네. 그것을 염두에 두면 그것보다 비슷하던가 그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당시 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날 정도의 폭우였는데 그와 비슷하거나 더 많이 올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어떤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까? 예, 이번에 태풍의 특성은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보다도 바람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런 두 가지 다 위험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의 경우에는 침수 피해 여기에 상당히 주의해야 되겠고요. 저지대에 사는 분들은 뭐 대피를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겠고 그리고 그 바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바람에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가장 고비이기 때문에 집 주변에 우리 집이 좀 안전한지 보러 나가시는 분도 있겠고 농작물을 또 살피러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태풍이 우리 주변으로 오면은 육지로부터 한 200km 이내 해상에 들어오면은 폭풍의 영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바깥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얼른 서둘러서 일을 보도록 하고 오늘 자정이 넘어가면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 내일 아침에 등교는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학교마다의 재량껏 또 없애는 학교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또 학생과 다르게 학교만인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동하는 게 좀 안전할까요? 글쎄, 출근의 경우에도, 태풍의 그 강풍대, 폭풍대 안에 드는 곳에는, 출근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매뉴얼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을 또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람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들어온다는 것은 데이터로 거의 입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이 되면 매뉴얼이 작동이 되어서 회사 출근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학교 등교 시간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흰남노가 내일 정오 정도 되면 울산이나 경북 경주시 부근으로 해서 이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이후 날씨는 좀 어떨 것으로 예상될까요? 예, 태풍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태풍의 후면에서도 태풍은 중심이 아주 기압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태풍을 따라서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느낄 수 있는 것은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라온 비가 대기 불안정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태풍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남부와 중부 지방 사이에 정체 전선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 전선과 결합을 해서 많은 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풍 상황과 향후의 대비 방법에 대해서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